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GPT 써보신 분, 제미나이 써보신 분, 그 외에 다른 AI 써보신 분들,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등학교 연령층부터 고등학생까지 안 써본 친구 이제는 없을 것 같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멜리아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데요. 제가 이번에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제 전 영상들을 한번 봤거든요. 영상들이 다 20분씩 되고 30분씩 되고 제가 이렇게 투머치 토커인지 새삼 깨달았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들하고는 좀 다르게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거의 끝났어요. 이제 과제만 마무리하면은 거의 다 끝났는데, 지금 교육계에 가장 핫한 토픽들 중 하나가 뭐냐면 AI를 어떻게 교육에 쓰느냐에 대한 토픽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챗 GPT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고요. 제미나이도 이제는 모두가 거의 쓰는 추세죠. 그래서 챗 GPT라거나 제미나이라거나 하는 큰 AI 툴들은 모두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고,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는 지금 3가지 과목을 듣고 있는데 모두가 다 AI에 관한 과목을 제가 골라서 듣고 있어요. 이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아날로그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스캡티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AI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도래를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AI 툴들에 대해서 모른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짧고 굵게 2가지만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. 첫 번째는 AI hallucination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이건 저도 그냥 인터넷 하다가 본 기사인데요. 굉장히 보고서 놀랐어요. 뭐 때문에 놀랐냐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과제가 나갔대요.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.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, 초등학생이 GPT에다가 돌린 거예요. 안중근이 누구냐, 뭐 이런 히스토리컬한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배웠겠죠. GPT한테 배웠겠죠.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쓸 리가 없잖아요. 네, 저는 책도 읽고 배웠고 하니까 이 큰일 날 소리는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우리 꼬맹이 초등학생 어린이는 당연히 챗 GPT가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.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. 특히나 좀 더 어린 자녀들,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이 그냥 GPT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맞다고 하던데요 라는 태도를 갖게 될 때는 정말 큰 이슈가 발생될 수 있겠죠.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, 이제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AI들을 쓰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런 hallucination이라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모델을 구글 서치 엔진처럼 서치 엔진으로 쓴다 라고 생각하면,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, 아직 지식 저장 창고에 좀 정보가 차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쓴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어른들이 AI hallucination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AI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두 번째 단어, agency입니다. agency라는 단어는요, 한국말로 쉽게 풀이를 하자면 주체성이라는 단어예요. AI 쓰는 거랑 주체성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,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아날로그한 거를 선호하는 쪽이어가지고 GPT를 좀 늦게 접하고 사용하고 한 케이스예요. 그랬는데 이게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되게 간단한 업무는 AI한테 처리하게 하니까 너무 쉽고 빠른 거예요. 프로페셔널 이메일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제
너무 캐주얼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좀 격식을 갖춰서 쓰잖아요. 특히 그런 이메일 같은 거를 GPT한테 써달라고 맡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GPT를 계속 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. 근데 나중에 GPT 없이 프로페셔널 이메일을 제가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탁 하고 맡기더라고요. 이게 저는 사실 학생이고 선생이고 한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글 쓰고 계속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문단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한 3줄짜리 이메일을 쓰는데 탁 하고 막히더라니까요. 우리 학생들이 GPT를 잘못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주셨을 때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대답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.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들이 정말로 그냥 글을 딱 읽었을 때 단어를 찾아와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이 캐릭터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했을 때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 GPT한테 아웃소싱을 한다. 내 브레인을 쓰지 않고 계속 아웃소싱을 해버리면 생각하는 능력, 인지하는 능력, 사고하는 능력 모든 게 다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수준을 밟고 있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아예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수는 또 없는 게 쓰지 말라고 한다고 안 쓸 학생들은 없어요, 사실은. 에이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른들이,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대답을 뽑아내는 게 왜 안 좋은지를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아이들한테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특히 저는 글 쓰는 거를 가르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써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나랑 얘기를 좀 해보자. 그러면 얘기는 또 잘해요. 그래가지고 그 얘기한 거대로 그대로 쓰면 돼 라고 제가 그거를 약간 물꼬를 터주는데요. 내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GPT한테 맡기고 제미나이한테 맡기고 반복하게 되면 나는 1년이 지나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. 2년이 지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이것만 반복을 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. AI 때문에 이런 나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요. 사실상 제가 보기에 제일 무서운 거는 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써보고 느끼듯이 AI가 꼭 그렇게 반대를 하고 쓰면 아예 안 된다 하는 툴은 또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2가지 hallucination, agency 이 2가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